1996년 1월 15일 중국의 한 대학의 캠퍼스는 겨울의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방학을 며칠 앞둔 시점이라 평소 북적이던 교정은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히 눈 쌓인 길을 밝히고 있었다. 철학과 3학년 21세 리펑은 그날 밤 늦게까지 강의동에서 친구 왕민과 함께 학기말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시계가 밤 11시 30분을 가리키자 왕민이 먼저 자리를 떴다. 너무 늦었어, 리펑아. 내일 마저 하자. 하지만 리펑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할게. 이 부분만 끝내고 갈 거야. 그것이 누군가가 리펑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왕민이 떠난 후 강의동 3층 307호 강의실에는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남은 리펑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다. 룸메이트 장리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리펑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 도서관에서 밤새웠나 보다 하며 웃어넘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저녁이 되어도 리펑의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녀가 항상 끼고 다니던 운반지만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반지는 평소 리펑이 절대 벗지 않던 것이었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급히 끌려가기 전 마지막 신호를 남기려 한 것처럼 보였다. 그 밤 캠퍼스는 평소보다 더욱 고요했고 바람 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렸다. 경비원 노장은 자정 무렵 강의동 근처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마치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같았다고 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음날 새벽 307호 강의실에는 리펑의 가방과 책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자는 급히 밀려난 채로 넘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쓰던 볼펜이 잉크를 흘리며 종이 위에 검은 점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갑자기 멈춘 듯했다. 1월 18일 새벽 6시 대학 청소부 노인이 캠퍼스 뒤편 하수구에서 끔찍한 발견을 했다. 처음에는 마네킹의 팔다리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인간의 신체 일부였다. 경찰이 출동한 후 벌어진 수색 작업은 캠퍼스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다. 이틀에 걸친 수색에서 시신 조각들이 마치 계획된 듯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기숙사 뒤편 쓰레기통, 강의동 화단, 심지어 학생 식당 근처 벤치 아래까지. 가장 섬뜩한 것은 시신 조각들의 배치였다. 무작정 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듯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전시해 놓은 것 같았다. 더욱 기괴한 것은 머리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심장, 간 등 주요 장기 일부도 사라져 있었다. 검시관은 30년 경력에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신의 신원이 실종된 리펑으로 확인되자 대학가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학생들은 밤이면 기숙사 문을 꽁꽁 잠그고 떨며 지냈고 교직원들도 어두워지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각 시신 조각 옆에서 발견된 작은 쪽지였는데 거기에는 기례라는 고대 한자가 적혀 있었다. 법의학자들이 시신을 자세히 검사한 결과 더욱 기이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시신에서는 일반적인 부패 냄새가 아닌 묘한 향료 냄새가 났다. 마치 고대 방부제나 향신료를 사용한 듯했다. 또한 일부 상처 부위에는 붉은 왁스 같은 물질이 발라져 있었는데 이는 출혈을 막기 위한 처치로 보였다. 범인은 시신을 단순히 절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 절차를 거쳤던 것 같았다.
경찰 수사팀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범행 수법의 모순성이었다. 시신의 일부 절단면은 의료진 수준의 정교함을 보여주었다. 관절 부위의 절단은 해부학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정확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은 마치 서툰 초보자의 솜씨처럼 거칠고 부정확했다. 수석 형사 천의인은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 같다고 혼란스러워했다. 더 이상한 것은 범인의 심리였다. 만약 단순히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시신을 완전히 소각하거나 깊이 매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범인은 의도적으로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고, 이는 명백히 발견되기를 원하는 행동이었다. 무엇보다 미스터리한 것은 사라진 머리와 장기들이었다. 법의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다. 트로피로 가져갔을 가능성, 의식적 살인의 증거, 혹은 장기 밀매를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범인은 마치 수수께끼를 내듯 단서와 혼란을 동시에 남겨놓았다. 시신 발견 현장에는 또 다른 기이한 흔적들이 있었다. 바닥에 새겨진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리고 붉은 양초가 녹아내린 듯한 왁스 자국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어떤 의식이나 재래를 연상시켰다. 더욱 기괴한 것은 시신의 배치 순서였다. 법의학자들이 발견 순서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인체의 특정 부위를 시간차를 두고 계획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졌다. 각 발견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면 하나의 기하학적 패턴을 이뤘는데, 그것은 고대 중국의 오행 배치와 유사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수집된 물리적 증거는 놀랍도록 부족했다. 그토록 잔혹한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지문, 발자국,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프로페셔널한 살인 청부업자의 작품 같았다. 경찰은 리펑의 교우관계, 연애관계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특별한 원한관계도 찾을 수 없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던 리펑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수사팀은 캠퍼스 주변의 CCTV를 분석했지만 당시에는 카메라가 많지 않았고 설치된 몇 대마저 고장이거나 화질이 형편없었다. 유일한 목격담은 며칠 전부터 캠퍼스에서 낯선 남자가 여학생들을 따라다녔다는 몇몇 학생들의 진술뿐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증언마다 달랐다. 어떤 학생은 키가 크고 마른 중년 남자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단신의 젊은 남자라고 주장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갑자기 언론 보도가 중단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연일 일면을 장식하던 이 사건이 하루아침에 신문에서 사라졌다. 정부에서 보도 통제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사회불안 조성 방지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것 같았다. 수사관들도 하나둘 사건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형식적인 수사만 남게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리펑의 개인 물품들이 증거보관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초기 현장 사진 몇 장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심지어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학자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 같았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중국 현대 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중국에서는 비밀리에 진행되던 의학실험이나 장기 이식 관련 연구가 있었고, 리펑의 사망이 이와 연관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라진 머리와 장기, 그리고 정교한 해부, 기술은 이런 추측에 무게를 더한다. 또 다른 가설은 사이비 종교나 컬트 집단의 의식살인이라는 것이다. 비례라고 적힌 쪽지와 시신의 전시적 배치는 어떤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섬뜩한 것은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그 후로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1998년 베이징, 2003년 상하이, 2010년 광저우에서 머리가 사라진 채로 발견된 시신들이 있었지만 당국은 이를 연관성 없는 개별 사건으로 처리했다. 대학에서는 지금도 이상한 일들이 목격된다고 한다. 밤늦게 도서관을 나서는 학생들이 캠퍼스 한 구석에서 머리 없는 여인의 그림자를 봤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는다. 307호 강의실에서는 가끔 리펑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자리의 형광등만 혼자 깜빡인다고 한다. 매년 1월 15일이 되면 하수구에서 정체불명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진다. 더욱 기이한 것은 사건 이후 매년 같은 날짜에 캠퍼스 곳곳에서 기례라고 적힌 쪽지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마치 범인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매년 기념일을 챙기고 있는 것만 같다. 일부 학생들은 밤늦게 강의동을 지날 때 3층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지만 리펑의 혼령은 아직도 캠퍼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